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시장과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날의 핫 이슈는 CPI 지표 발표였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자 내년 2월 달에는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CPI 지표 그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내년 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내년 2월 달에 이제 25bp 금리 인상 전망이 기존에는 35% 정도였는데 한때 57%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많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첫 회의가 2월 달에 열리는데요. 이 경우 금리가 4.5에서 4.7%, 4.75%로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3월 달에는 어쩌면 금리를 좀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대폭 좀 확대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주된 그런 전망은 아니지만요. 기존의 9% 정도에서 24% 정도의 비율로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메리카 뱅크라는 그 기관에서는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이 된다면은 내년 가을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매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물론 얘기는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격하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일제히 좀 비둘기파 반응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통화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20bp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달러 가치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비둘기파 반응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CPI 지표 발표 이후에 특히 갭상승으로 증시도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왜 이렇게 상승폭을 좀 줄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었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하지만은 지표 자체보다도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증시 상승폭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CPI 지표 자체를 좀 뜯어놓고 보면요. 그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에 많은 좀 부담을 줬었던 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그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상 이제 MOM 기준이 되겠습니다. 0.6% 상승해서 0.5% 상승으로 좀 둔화가 됐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해서 1.6%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비 저희가 이제 쉘터라고 꼽는 그 지표가 있죠. MOM 기준으로 0.8에서 이제 0.6%로 물론 상승폭은 좀 둔화가 했기는 했지만요. YOY 기준으로는 여전히 7.1% 정도 상승을 했고 렌트비도 천천히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디스 애널리틱스 같은 기관에서는 한두 항목이 아니라 전 부문에 걸친 인플레이션 진정 기미가 나타난 것이 특히 좀 고무적이라고 밝힌 만큼 이렇게 지표 자체를 보면은 저희가 뭐 문제 삼을 만한 그런 구석은 없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사상 S&P 500 지수가 2% 갭 상승을 한 이후에 물론 이날은 뭐 하락 반전하기까지는 아니었지만은 하락 마감한 그런 역사상 차례가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PI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에 S&P 500 지수가 최대 10%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애초에 좀 내놓은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친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경기 침체의 그 깊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침체는 아직까지 피크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시장이 좀 불안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을 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침체가 증시를 강타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를 계속해서
짓누를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날에도 좀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전반의 매크로 이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오랫동안 뭐 매크로 지표라든지 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매몰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증시의 최대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라든지 통화 정책 변화에 너무나도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FOMC 불확실성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5%에 육박하던 것이 이제는 한 4.85%까지 내려갔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CPI뿐만 아니라 FOMC까지 빅 이벤트가 모두 다 좀 마무리된 후에 시장이 좀 더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블루, 미국의 이제 저가 항공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12월 달에 여행 수요가 기대 이하였다라고 분석을 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블루에서 이날 좀 공시를 냈는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매우 강한 이제 12월 여행 수요에 기반했던 당초 전망 대비해서 좀 부진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 니콜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또 연말 휴가 시즌이 조금은 타이밍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영향도 실제보다는 좀 컸다, 예상보다는 좀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자신들이 제시를 했었던 실적 가이던스에 하단 정도의 실제 결과가 머무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회사의 4분기 좌석당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지난 2019년 대비해서 15%에서 19% 정도에 그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수치는 당연히 아니겠죠. 사측에서도 뭐 우려를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기본 수요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또 장밋빛 전망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지난 2019년 대비해서 제공 좌석수, 캐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지표도 한 1에서 4% 정도 확대할 계획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수요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날의 항공주가 좀 동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굿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항공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에 이제 항공주 ETF 제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약간 3% 정도 장중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항공사도 구하지 못하는 모습,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제트블루마저도 이렇게 섹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하루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제트블루의 소식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나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날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보잉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섹터 입장에서 조금은 악재였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도하게 이제 업황에 대해서 낙관을 한 나머지 좀 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것 역시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항공 업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보안 검색대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 수요는 이미 2019년 수준을 좀 회복한 상황이고요. 뭐 참고로 작년에는 여전히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를 한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항공운송협회에서는 항공업계가 내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11월 CPI 지표에서도 견고한 항공 여객 수요를 좀 증명을 했는데요. 항공요금 같은 경우에 3% 정도 MOM 기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달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36%나 급증을 하면서 여전히 좀 견고한 수요를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항공업황을 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도 항공업계는 너무나도 좀 냉각이 됐었다. 팬데믹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 올해는 과열 양상이었다. 근데 내년에는
비로소 골디락스에 좀 놓이면서 안정적인 업황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나쁘지 않은 소식 그리고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항공주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